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박평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YG가 박평님 관련 댓글을 착하게 모아왔군요. 디페랑스님, 박평님의 근간 이제 그것을 보았어를 읽었습니다. 챕터 길이가 짧은데도 핵심을 짚으시면서 읽고 싶게 만드는 기술이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책걸상에 유혹하는 박평 시간이 생겨야 하는 게 아닌지요. 책걸상에서 소개된 책 챕터를 읽을 땐 반가웠고 유명하지만 새롭게 해석한 소설 챕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생각과 달라서 오히려 더 곱씹어보는 챕터는 깊이 있었습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하고 박평님의 다른 책도 읽어보겠습니다. 박평 포에버. 감사합니다. 거의 뭐 찬사. 그 디페랑스님 댓글 그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 날 박평이 저한테 소설의 첫 문장을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는 거 처음 봤다. 아니 소설의 끝 문장으로 책 한 권 쓰신 분이 할 소리입니까 그게? 뭐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그 소설의 끝 문장으로 책 냈을 때 그때 방송하면서 첫 문장으로도 책 한 권 써봐라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의 첫 문장이나 뭐 워낙에. 책의 첫 문장 같은 건 아마 모아놓은 책 같은 게 있긴 있죠. 맞죠. 음. 유명한 책도 많고 음. 잘 쓴 이제 취미는 사생활이 거기 들어가겠죠. 아무튼 디페랑스님이 책걸상에 유혹하는 박평 시간이 생겨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주셨는데 바로 엊그저께 네. 유혹하는 박평 유혹하는 박평. 코너가 방송이 됐었죠. 네, 백수린 작가의 여름의 빌라. 여름의 빌라. 음흠. 네, N 읽고서 정말 그 책걸상 애청자 독자분들이 여러 군데서 N 놀이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읽었다, 나는 저렇게 읽었다, 나는 이렇게 읽었더니 슬펐다, 나는 이렇게 읽었더니 괜찮았다, 별로였다 등등등 N 놀이 많이 하셨는데 줄리님께서도 책 한 권 집중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 책은 저 같은 사람에게 참 적합하네요. 단편 같은 한 단락 이야기를 읽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책에 집중하게 됩니다. 읽는 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읽었던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게 되어서 그들 편에 서서 읽게 됩니다. 역시 책걸상은 제일 좋은 책 추천해주는 친구입니다. 네. 네. 제일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친구가 아니라 제일 좋은 책 추천하는 친구라고 써주셨습니다. 동광동 호랑이님 역시 N편 들으시고요. 앞에서 박평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한참 칭찬하시고는 뒤에 가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합니까? 가주오 이시구로가 와도 원고 안 보고는 계약할 수 없다는 박평님 정말 멋있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주오 이시구로가 실제로 제안을 하면은 덥석 물지 않을까요? 아마도. 역시 인간적인 박평. 네. 저 회사원이니까. 자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혹하는 박평이라는 코너를 처음 했다면 오늘은 투덜대는 책걸상을 처음으로 투덜대는 책걸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투덜대는 거 하면은 뭐 JYP, YG 둘 다 한가닥 합니다만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YG가 짝 아니겠습니까? 투덜대는 건. 근데 사실 저는 막 굳이 또 투덜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 투덜대는 책걸상이라고 하는 코너명 그리고 이런 거 하자라고 제안했던 게 JYP인 거 현장에 있었으니까 박평 아시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왕관을 떠미는 모습은 처음이네요. 공로를 이렇게 넘기는 모습. 자 덥석 쓰는데 원래 투덜대는 주기도 전에 받아서 쓰는 모습이 일상적이에요. 투덜대는 책걸상은 뭐냐면 이건 정말 쓰레기다 이 책은 절대 읽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나랑 조금 안 맞았다. 그리고 읽었는데 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점이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얘기를 짧게 해보자는 거고 그 한 권에 대해서 막 30분 동안 투덜대면은 그건 그럴 만한 책은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쓴 사람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면은 그 들으면 또 얼마나 마상입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그냥 투덜대는 책걸상 시간에는 저희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혹은 옛날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뭐 나름 괜찮았는데 한편으로 이런 거 좀 아쉬웠다든지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읽었는데 기대는 조금 못 미쳤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가볍게 여러 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시간 그런 컨셉으로 네. 추진해 보는 걸로 지금 즉흥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뭐 박평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혼비님도 그렇고 서로 소설 취향도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뭐 많이들 읽긴 하는데 뭐 누구는 읽고 누구는 안 읽은 책도 있고 뭐 누구는 재밌게 읽었는데 나는 그 주제 진짜 재미없다. 보통 이제 그 주제 재미없다고 한 사람은 JYP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방송을 못하는 취향이 있는 게 잘못이야? 방송을 못한 소설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을 못한 에세이는 더 많죠. 예, 에세이는 더 많고 예를 들어 그 제가 지금 쭉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냥 막 진짜 막 그냥 제가 막 강요해가지고 다 뭐 빌리 서머스 이런 것처럼 아니면 아노말리 이런 것처럼 막 강요해서 읽힌 다음에 뭐 방송을 꼭 해야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재밌었던 게 예를 들어 장르 소설 중에는 내 눈물이 너를 베리라. 네, 그 에세이 코스비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써서 이제 올해 작년 12월에 나왔고 이제 올해 1월에 저는 읽었는데 내 눈물이 나의 눈물이 너를 베리라. 그분이 그 검은 황무지인가 그거 쓴 분이죠. 네, 검은 항무지 쓴 분. 제가 둘 다 봤는데 검은 황무지는 솔직히 별로였어요. 그게 막 저 사설 자동차 경주하고 뭐 이런 책이잖아요. 네. 재미 없었어. 근데 이걸 왜 보라는 거야? 이 두꺼운 책을 그래서 YG를 버락 오바마 추천 도서. 그것도 네. 어쩐지 봐봐 재미 없다니까. 아니 버락 오바마 추천 도서 치고는 진짜 너무나 스피드한 전개에 그거는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버락 오바마 추천 도서인 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오바마 추천 도서치고는 되게 그냥 대중 소설. 근데 내 눈물이 너를 베리라도 버락 오바마 추천 도서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 네. 왜냐면 버락 오바마가 나 추천할 오바마가 만하잖아. 추천한 책 많이 봤네. 나 오바마 좋아하나? 왜 그러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네, 이거 내 눈물이 너를 베리라는 그거는 괜찮았어요. 검은 네, 황무지보다 괜찮죠. 훨 좋았어. 내 눈물이 너를 베리라는 흑인 아빠와 백인 아빠가 아들들의 복수를 하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근데 아들들이 동성애 커플이에요. 그래서 그 흑인 아빠든 백인 아빠든 동성애 커플인 아들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소원해졌는데 그 아들들이 비참하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그 범인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막 그냥 뭐 우발적으로 살해당한 거겠죠라든지 뭐 어쨌든 간에 막 적극적으로 그 뭐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백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좀 인생이 잘 안 풀려가지고 변두리에서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만 하고 살아가는 상황인데 그 흑인 아버지는 과거에는 좀 잘 나가는 갱의 한 중간 보스 정도였었는데 살인죄로 감옥을 갔다 온 다음에 완전히 나는 새로 다시 삶을 살겠다 해서 꽤 번듯한 정비소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프지만은 이 흑인 아버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해. 근데 이 백인 아버지는 너무나 화가 나고 내가 우리 아들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리고 관계도 소원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 아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그 평소 같으면은 반목하고 서로 겸상도 안 했을 흑인 범죄자 출신의 이 상대방을 꼬셔요 계속. 우리 아들들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생긴 다음에 결국에는 이 흑인 아버지도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둘이 콤비가 되어가지고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복수하는데요. 이게 기본 설정인데요.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 왜 방송 안 했어? 근데 이거는 나도 읽었다고 분명히 재밌었다고
반응을 보였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안 하게 되어 버렸죠. 당신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 거 아니야. 방송할 아이템을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지금 이게 투덜거리는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라 설마 그거 계속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투덜거리는 혼비님이 살인 플루차는 노파를 하자 그래서 그래. 아 그런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투덜거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왜 살인 플루차는 투덜거림을 이렇게 서로 투덜거리는 거였어 우리가? 서로 투덜거리는 거. 살인 플루차는 노파 재밌다는 사람 됐다마나 왜 그래? 도서관에서도 많이 대출되더만. 내가 보기에는 다 속아서 대출하시는 겁니다. 읽은 분들 중에도 재밌다는 사람 많이 있더만 뭐. 아무튼 그 책 재밌는데 뭐가 아쉬워서 투덜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데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막 혼비님 이거 꼭 읽으세요. 박평 이거 꼭 읽으세요. 그 뭘까요? 뭐가 부족하게 느껴져서 그런 걸까요? 그걸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 내 눈물이 너를 베리라 이 책 되게 두껍거든요. 설정도 너무 매력적이고. 설정 매력적이라서 내가 심지어 검은 황무지에서 한번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같은 작가의 책을 그 한 600쪽 꽤 두꺼운데 판형도 커 심지어 막 그거를 잡아서 읽었고 꽤 재밌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이거는 다른 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네요. 정말 그 정도로 접근하기 힘든데도 읽었으면 사실 읽으면서 스스로 속일 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다고.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 넷플릭스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길복슨 같은 영화를 그냥 시간 들여서 봐. 그리고 볼 때는 그냥 그냥 뭐 재밌네라고 하지만은 막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길복순이든 뭐든 영화는 뭐 2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그 내 눈물이 너를 베리라는 내가 못해도 한 8시간? 한 500쪽 정도 되죠. 500쪽도 넘을 것 같은데. 네. 꽤 그래도 두꺼워요. 빨리 넘어가나. 엄청 빨리. 네. 그래서 훨씬 드라마나 긴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은 만족도가 더 높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그 내 눈물이 너를 베리라가 드라마나 영화로 좀 잘 다듬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괜찮은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은 소설들을 읽은 소설 좋아하는 독자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이건 그냥 나는 그냥 재미있게 읽긴 했지만은 내가 이걸 그냥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서 주거나 아니면은 꼭 읽으세요. 라는 느낌은 별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장르 소설에 대한 편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완성도에 한 몇 %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자,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이건 그 JYP가 하자 그러면 나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JYP가 딱 그냥 제목이랑 설정 듣자마자 그런 거 읽기 싫다. 새침해. 역시 JYP한테 투덜대는 거야 지금? 이거 왜 안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테스카틀리포카라고 뭐라고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소설이에요. 테스카틀리포카. 테스카틀리포카? 네, 그게 책 이름이에요? 네, 책 이름이에요. 그런 책을 나한테 읽자고 했다고? 네, 테스카틀리포카. 사토 기와무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3년에 걸친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완성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제 165회 나오키상, 뭐 34회 야마모토 슈고로상을 수상했고 각종 일본 미스터리 소설 랭킹 2위에 오르는 소설인데 이건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멕시코, 페루, 칠레, 일본을 배경으로 하는 마약 갱단의 이야기예요. 네, 마약 갱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의 힘 같은 소설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개의 힘은 장강명 작가도 자기 인생 책이라고 소개도 했고 저도 아마 책걸상 하면서 개의 힘 굉장히 적극적으로 읽어보시라고 했을 텐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스케일의 일본 작가가 쓴 책이고 컨셉도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내 눈물이 너를 베리러 비슷한 맥락에서 JYP가 그냥 카톡 한 줄로 깠어. 그걸 이제 보니까 이 소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책 소개를 이렇게 쭉 봤어요.
멕시코, 인도네시아, 일본을 무대로 한 압도적 스케일 인도네시아도 사실적이고 나와요. 치밀한 설정과 묘사, 멕시코 카르텔, 이슬람 과격단체, 중국 흑사회, 야쿠자까지 마약과 심장 밀매 사업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멸망한 왕국 이스테카 시내는 자비란 없는 것일까? 보험 약관이 있는 거. 쪽수는 640쪽. 판형이 좀 작아요. 와. 판형이 좀 아. 작아서 내 어디서- 눈물이 너를 그래서 어디서 약을 팔아? 지금까지 판형이 작아요, 글자가 커요, 생각보다 안 두꺼워요, 이런 헛소리에 얼마나 많이 당했는데. 근데 정말 그 진짜 사토 기야무라고 하는 일본 작가분의 그 열정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존경을 주고 싶어요. 무게가 거의 800g인데 뭐가 얇아? 응? 그 취재가 엄청 디테일해요. 취재가 엄청 디테일해요. 취재가 엄청 디테일해서 탄탄하구나. 멕시코에서 그리고 저는 진짜 JYP가 좋아할 만한 구석들이 되게 많은 게 실제로 등장하는 구체적인 지명들과 그 지명들의 묘사 같은 게 다 나와요. 그래서 멕시코, 뭐 페루,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잠깐만, JYP는 지명만 나오면 다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 구체적인 지명에 그럴 거면 지리책을 보지. 그 구체적인 지명에서 뭐 어떤 풍속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인류학책. 그럼 인류학책을 보지. 그다음 거기에다가 장기 밀매와 관련된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 범죄학책을. 와 대작이네요. 대작이에요, 대작. 대작이고 스케일이 그래서 진짜 크구나.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도 약간 반영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고 뭐 제가 알기로는 독자들한테도 꽤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JYP가 안 읽어서 방송 못했다는 투덜거림 말고 책 자체에 대한 뭔가 아쉬움은 그런데 뭐냐고.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 제가 개의 힘은 그러니까 그 개의 힘도 마약 카르텔이랑 그리고 이제 그 마약 카르텔과 대적하거나 혹은 마약 카르텔을 어쩔 수 없이 연관을 맺게 된 사람들의 롱롱 스토리를 소설로 형상화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하면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걸작이다. 이거 진짜 꼭 읽어보세요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 인물을 잘 못 그렸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물의 약간 복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캐릭터라든가 인물의 복합적인 측면 같은 것들도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뭐 성과학의 경계가 명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살아 있는데 약간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그 아까 했던 비유를 그대로 들자면 약간 넷플릭스 영화 한 편 본 듯한 그런 느낌? 뭔가 이건 꼭 소설로 아니어도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딱 부족한지. 저는 그런 작품들 보면 읽고 났을 때 잘 썼는데 심심한 소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파토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썼고 뭐 취재도 잘 돼 있고 주제 의식도 있고 배경도 정보도 많고 인물들도 잘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끌리지? 끌리는 거는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데서만 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선택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없으면 이렇게 뭔가 추가 기울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추가 맞아요. 기울어져야 소설이 재밌고 끌리는데 팽팽하기만 하는. 그리고 방금 딱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느낌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토리가 센 소설을 좋아하는데 너무 그 센 스토리를 그냥 막 숨가쁘게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작가가 캐릭터라던가 캐릭터의 복합성이라던가 주제의식이라던가 이런 데 신경을 안 쓴 게 아닌데 그게 다 묻혀. 뭔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 테스카톨리포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이참에 이 소설의 존재를 알고 그런 설정이야? 그리고 그거 대단한 것 같은데 하고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을 들고 읽어보시면 저는 뭐 오케이 좋은데 제가 적극적으로 막 그 JYP 멱살을 끌고 막 읽어라 그리고 우리 하자라고는 제가 안 했던. 네.
소설 잘 쓰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소설을 쓴 소설가들은 정말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권은 제가 바통 넘겨드릴게요. 읽었잖아요. 최근에 읽은 것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네. 저는 뭐 여러 개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게 괜찮은 것 중에 그래도 왠지 모르게 안 끌렸던 거는 원청. 위화 작가. 위화의 원청. 장강명 작가가 우리 방송 출연해가지고 원청 이 위화 작품 중에 최고라고 그분은 주장하셨고 그 책의 추천사도 아주 정말 멋지게 잘 써줬고 했는데 읽을까 말까 정말 100만 번 고민하다가 진짜 두껍잖아요. 진짜 두껍거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친중 계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읽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 무렵에 읽을 책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또 읽을 게 하나도 없으면 우리 같은 인간들은 약간 불안하잖아. 뭐라도 사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 그럼 장강명의 추천사를 믿고 그래도 또 위화가 지금은 비록 60대지만 우리 옛날에 그의 작품들을 보면 뭐 좋았던 게 좋은 기억이 많으니까. 좋았던 기억이 많죠. 그래서 그래 한번 다시 보자 이러고는 사서 봤는데 그냥 뭐 특별한 감흥이 없었고. 어떤 작품 좋아하셨어요? 위화 소설 중에서? 전 허삼간 매열기가 지금도 제일 좋다고. 눈물 콧물 진짜. 허삼간 매열기가 제일 좋았던 것 인생. 같아요. 네. 허삼간 매열기. 그러니까 저는 인생보다도 저는 허삼간 매열기. 저도 허삼간 매열기 좋아해요. 허삼간 매열기나 인생 이후에 그 약간 대하 소설에 욕심을 내서 형제라는 작품도 나왔고 이번에 원청이라는 작품도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장강명 작가의 추천 때문에 원청을 제가 도전을 했는데 제가 원래 뭘 시작하면은 책을 중간에 덮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냥 꾸역꾸역 다 읽는 편인데 원청 한 3분의 2 정도 읽다가 그냥 제가 그냥 약간 스톱. 다음을 계약하고 스톱했어요. 진짜? 네. 끝까지 안 읽었어? 네, 끝까지 안 읽었어요. 오. 진짜 별로 이렇게 약간 매력 없는 소설이었어요. 저한테는. 궁금해서라도 3분의 2 읽었으면은 그래도 끝까지 갈 법한데. 네. 그래도 소설 잘 쓰는 작가잖아요. 근데 그 맛이 떨어져인 것 같아요. 내용에 비해서 너무 길어.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제가 어느 최근에 금음에서 피에르 르메트르랑 위화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국에 위화가 있다면 저는 프랑스에 피에르 르메트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프랑스에 있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왜냐하면 그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중국의 한 역사의 한 단면, 프랑스의 한 역사의 한 단면,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 에이, 그 르메트르가 알면은 슬퍼하지. 그 위화는 각자 그냥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르메트르 아저씨는 아니에요. 100년을 정리해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위화도 9편 시리즈 위화도 그 본인이 그렇게 딱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20세기 중국을 문학으로 복원하는 게 위화의 오랜 꿈이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몇 권 안 썼어요? 1950년대 대약진 운동의 인생, 60년대 문화대혁명 허삼간 매열기, 그리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형제, 그리고 그 이전을 시대를 확 앞질러 가가지고 이제 원청. 지금은 이건 원청은 한 19세기 말 정도 배경인데. 네.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르메트르는 진짜 그 시대의 한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사건의 인물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독자들한테 그 시대상을 보이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시대상이 사실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여전히 보편적인 문제다라는 걸 저는 소설로 딱 보여주는데, 위화의 원청 같은 소설은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그 입장에서는. 스토리 자체가 약해요. 음. 원청은 그냥 원청을 좋게 읽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저를 욕할지 모르지만 그냥 집 나간 마누라 하나 이렇게 찾아 헤매는 이야기인데 그 등장인물도 몇 명 안 되고 주요 스틸라이프 등장인물은 같네요. 스틸라이프. 지하장커. 집 나간 아내, 헤어진 아내를 찾아 헤매는 이야기. 그거랑 완전 너무 낭만적인. 근데 심지어 낭만적이지도 않아. 그리고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전기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은 딱히 안 나오지만 기담스러운 부분이 노골적이진 않은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이고 무협지스러운 느낌? 그리고 그 위화의 특유의 그 해학 유머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이상해. 웃기지도 않고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웃으라고 쓴 건가 싶은 좀 어정쩡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약간 늙으셨구나 이런 느낌. 그분이 네, 우리도 늙으셨구나. 늙었겠지만 늙으셨구나 이런 느낌. 근데 저는 그 위화 작가는 글 쓸데없이 잔인해. 괜히 피만 많이 나 막. 위화 작가는 저는 에세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전히 본 적이 없어서 에세이는. 그 제가 중국에 관련해서 책들을 꽤 찾아서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저는 지금도 저는 중국에 관련된 책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고, 네, 그 오히려 위화 작가의 매력을 저는 소설도 소설이지만 이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한 작가고 그다음에 훌륭한 휴머니스트구나 라는 생각을 그 에세이집을 읽고서 들었어요. 저처럼 허삼간 매혈기나 인생 뭐 이런 작품들 너무 좋아했던 독자는 원청을 읽지 않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도 안 권합니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또 그 보니까 또 좋게 읽으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전 봐야겠어요. 네. 봐야겠다고. 네. 보기로 결심했어요. 아 YG나 JYP가 싫어라 하니까 너무 또 궁금해요. 어떤 지점에서 그런 아쉬움 같은 걸 느꼈는지 좀 궁금하고 또 작가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글로 나타나는 변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 다를 텐데 근데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장강명 작가는 뭐라고 썼냐면 가끔 위화가 소설가가 아니라 마법사 아닐까 생각한다. 어떻게 그렇게 쉬우면서도 심오하고 웃기면서도 슬픈 작품들을 쓸 수 있을까? 나 혼자 위화적인 순간이라고 부르는 시간들이 있다. 너무 재미있고 뒤가 궁금한데 갑작스럽게 가슴이 미어져서 책장을 잠시 덮고 마음을 추슬러야 하는 시간. 그의 책을 읽고 나면 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저절로 다짐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자. 불행을 담담히 받아들이자. 잔인해지지 말자. 전쟁을 막자. 점점점점점점. 그러면서 모든 분께 추천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도 추천받고 읽었는데 그 슬프면서도 슬펐다는 거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랑 일맥상통. 쉬우면서도 심오하고라고 했는데 저는 이야기가 쓸데없이 그냥 자꾸 YG는 군더더기 서술이 많다. 3분의 1을 읽다가 접었습니다. YG가 뭔가를 시작해서 끝까지 안 본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거든요. 제가 그 위화 작가의 에세이 좋다고 했는데 그 위화 작가가 쓴 뭐 에세이라기보다는 약간 강연록 비슷한 책이 글쓰기의 감옥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팬데믹 전에 나온 책인데 2018년. 그 책도 괜찮아요. 그 책도 좋았어요. 저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위화 작가가 참 훌륭한 작가고 정말 세상, 인간 그리고 약간 좀 중국이 좀 더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호감이 더 많이 갔는데 그래서 저는 원청도 좀 애정을 가지고 보려고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전 요즘 이제
원고들을 많이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편 소설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필요한 건지 특징인 건지 아니면 교정되거나 수정돼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을 하는 게 예전에는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JYP가 기준.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으로 다들 조금씩 짧게 써야 된다니까요. 지금 틱톡이 유행하는 이 시대에 좀 극단적인 예가. JYP가 맨날 400쪽 안쪽에서 우리는 책 한 권은 끊자 웬만하면. 그럼 지는 415쪽 쓰지 않았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400쪽을 넘기지 않고 가능하면 300쪽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하 소설이고 등장인물 많고 스토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이어지면은 그러면 뭐 2권이나 3권으로 쓰는 건 오케이인데 원청을 예를 들어서 허삼과 매열기 분량으로 압축했잖아요. 그럼 제가 훨씬 높게 평가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뭐 군사들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이 와서 누구 줘 패고 뭐 이렇게 또 산 하나 넘어가는데 막 몇 페이지 지나가고 하는 이런 이 만연체도 아니고 약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읽어야 해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는 거고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원청에 대해서 투덜거릴 생각을 하면서 이걸 또 좋아하는 많은 분들한테 욕먹을까봐 약간 쫄았었는데 YG가 난 그래도 끝까지 다 읽었어. YG가 3분의 2 읽다 그만뒀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편안한 자세로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나 원청을 좋게 보시고 이 방송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저 말고 네, YG를 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래도 끝까지 다 읽고 뒤에 하여튼 수습하고 저 떡밥 회수는 다 하거든요. 네. YG처럼 읽다가 그만두는 나쁜 짓을 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아직 결말을 모르니까 뭐 제가 무리해서 막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어디까지 봤어요?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뭐 시간이 되면은 읽을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위화 작가는 뭐 너무 큰 작가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투덜거림은 네, 그렇죠. 견뎌야 하는 무게 평가들은 네, 읽어보고 싶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중요한 불만 중에 하나는 기본 설정 자체가 약간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안 돼. 이게 우화야 책 전체가 이런 느낌을 마법 받는 그 소설가가 아니라 진짜 마법스 우화 작가야. 그러니까 근데 가지오의식으로도 소설들 중에서 파묻힌 인간 이런 파묻힌 거인 이런 거는 약간 우화적이기도 하고 신화적이기도 하고 되게 읽기가 되게 좀 힘든데 또 그런 작품이 또 막 상을 받고 다른 색깔이 있는데 작가들한테는 또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원청은 우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대 배경이나 그 당시에 현실 묘사 이런 게 또 리얼리티가 또 살아 있거든요. 그게 이런 것도 반영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현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옛날 이렇게 위화가 막 쓸 때처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어떤 검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 위화가 작가의 말인가 어디 인터뷰인가에 한 말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이 원청 시대 100년 전 중국보다 더 우스꽝스럽고 황당하다 뭐 이런 류의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얘기는 해도 잡혀가진 않나 봐요. 굉장히 그 중국의 지금 시진핑 공산당 정부에서는 좀 약간 상대하게 고약한 지식인 중에 한 명이 하지만 잡아가기에는 너무 유명한 너무 사람. 유명한 중국에서만 150만 부 팔렸대요. 네. 원청이. 너무 유명한. 그러니까 보면은 저희도 뭐 SF 소설들 보면 중국 작가들이 쓴 소설들이 많고 그 읽으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이라든지 엄청 리얼리티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더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특히 하오징팡이라든지 이런 작가 소설들은 저는 보면서 좀 놀랐었는데 한 해석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런 현실들이 오히려 그 SF 소설들에 대한 또 공급, 그러니까 생산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연결이 된다고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좀 반영이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박평도 원청을 읽었으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애 증명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무식해가지고 잘 그 가치를 못 알아봤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화건컨대 박평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원청을 네. 박평이 읽어도 네. 제가 또 그래도 한 박평이랑 한 6년 같이 방송하면서 박평이 어떤 소설을 완성도 높은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지점을 좀 높이 평가하는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음 알잖아요. 올 때는 읽고 올게요. 네. 오래 근데 걸릴 막- 텐데. 근데 막 저 3분의 1밖에 못 읽었어요. 근데 YG 너무 좋던데요? 막 이러면은 그럴지도 몰라. 예. 우리는 진짜 계속 서로를 그렇게 서로를 잘못 몰랐던 알고 거죠. 있어요. 몰랐던 거죠. 박평은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박평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혹당했어요. 투덜대는 책걸상인데. 그게 컨셉이에요. 우리가 투덜투덜 되면 오히려 더 궁금해서 읽고 싶지 그래? 않을까? 한번 나를 읽어보자. 알아보고 싶어요. 네. 자, 책걸상 방송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책을 읽게 만드는 게 그리고 책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이게 목표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게끔 하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오늘 세 권인가요? 여러분, 내 눈물이 너를 베리라. 재밌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해요. 그리고 테스카 틀리포카 개의 힘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진짜 한번 읽어보실 만한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기에는 뭔가 부족한데 제 생각에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에는 훨씬 더 재밌게 읽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청 또 마찬가지죠. 네, 그 유명한 위화가 썼고요. 8년 만에 쓴 장편이고 장강명 작가는 위화의 모든 작품 중에 이게 최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JYP는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주저리 꼭 써야 하냐,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고, 이건 리얼리즘 소설도 아니고 우화 소설도 아니고 뭔지 어정쩡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JYG는 심지어 읽다가 재미없어서 치웠다는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황석영의 3대보다 나았어요. 황석영의 3대는 훨씬 짧잖아요. 그래도.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황석영 작가의 3대보다는 나았어요. 난 동의할 수 없어. 3대는 그래도 거기 3대의 아저씨들이 다 스토리가 각자 있잖아요. 어쨌든 연결되고. 읽었어요? 이거는 놀라워. 원청은 언제 읽으셨어요? 오로지 그 사람 그 주인공 맞아요. 아저씨 한 명의 이야기밖에 없어. 하지만 저는 3대보다는 원청이 좋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나라 뭐 하여튼 좋고 나쁘고를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철도원 3대. 네, 철도원 3대.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작가님들이 원로가 되시면 너무 좀 나이브해진다라는 느낌은 좀 들긴 하죠. 지금 뜬금없이 갑자기 황석영 선생님 까면서 방송을 갑자기 마치는 건 좀 생각났어요. 이상하잖아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원청, 위화 작가, 그리고 피에르 르메트르. 갑자기 저는 갑자기 철도원 3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을 다 같은 연배로 묶으면 위화가 싫어합니다. 싫어하긴 하죠. 네. 예. 위화는 이제 환갑을 간 넘긴 비교적 젊은 작가입니다. 아직까지는. 청년 작가. 자, 이번 시간에는 이곡이 됐습니다. 투덜대는 책걸상으로 해가지고요. 투덜 됐네. 맞네요. 투덜 뭔지 됐네요. 모르게 하여튼 좀 아쉬웠던 저희가 읽은 책들 중에서 그런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반응 괜찮으면 또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네, 투덜대는 유혹하는 뭐 다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댓글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뭔들 못하겠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이따가 또 희한한 시도를 또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